의원 아까 말씀드렸죠. 김민전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백골단 저 폭동 행위에 가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회에 백골단을 끌고 오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조비수 의원 저항권 행사라고 했습니다. 저항권 행사가 어떻게 법리적으로 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정한 것입니다. 뒤에 보여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강훈 목사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석동현 변호사 징계해야 됩니다. 대한변협에서 지금 폭동에 대해서 뒤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반드시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원이 습격을 당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원의 유리창이 깨지고 대한민국의 법원의 서버에 물이 찌그러지고 그리고 온갖 건물이 깨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예,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하셔야죠, 단호하게. 예, 절대로...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이렇게 습격당한 예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제처장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법원이 침탈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에 있는 관계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다가 옥상으로 대피했다고 했습니다. 방화벽까지 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훨씬 더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틀어봐 주세요. 유리문을 소화기로 부수려고 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크게 부르며 찾기 시작합니다. 판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3층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법원 내 가장 민감한 곳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에 있는 7층까지 들이닥치는 장면을 저 사람들 후레쉬 들고 갑니다.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후레쉬가 준비돼 법원에 있죠. 난입한 일당은 이곳 관제실을 찾아 컴퓨터 모니터와 창문, 거울 등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쉈습니다. 복면을 쓴 한 남성은 경찰 방패를 빼앗아 들고 와 CCTV 관제 시스템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모니터에 그대로 집어 던집니다. 저런 영상이 있고 이 사진은 피 흘린 경찰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피를 흘렸고 수십 명이 저 폭도들에 의해서 다쳤습니다. 대한민국에 전두환도 법원은 안 들어갔어요. 윤석열이 국회에다가 총기를 가지고 왔어요. 총알을 넣어 갖고 왔어요. 실탄을 장전해 갖고 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4명이 4인 1조로 하나하나씩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하니 많이 법제처 차장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법원이 모든 영장이 다 맞다고 발부해주고 윤석열은 10일 전 11패를 당했어요. 법꾸라지 윤석열이 법을 안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구속영장 적부심까지 했는데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윤석열이 패배를 당했어요. 거기 나와서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과 같은 패 정광훈이 들어가서 윤석열을 구해오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법원이 당할 때 법원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히 법적 처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들은 폭동입니다. 폭동. 맞습니까? 맞습니다.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어요. 이를 선동한 자 윤상현. 법원의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당했어요. 곧 훈방 조치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법원으로 가자. 그들을 구하자. 가서 습격하자. 차은경 잡자. 이 선동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윤상현이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이 윤상현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권성동 대표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여당의 원내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재명을 거들먹거려요?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법원이 습격당한 적이 있어요? 자, 7층입니다. 7층에 판사들이 있는지 판사 집무실이 있는지 저도 몰라요. 판사 집무실이 있는 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깼어요. 그리고 차은경을 찾아 들어갔어요. 차은경 판사가 있었으면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또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CCTV 관제실로 들어갔어요. 관제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CCTV는 방제실과 당직실 두 군데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시위대가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당직실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당직실을 점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CCTV를 훼손하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직후에 현장을 봤었을 때 CCTV가 손상이 됐고요. 현재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소화기로 문을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관제실을 들어가서 물을 붓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고 그 7층에 판사가 있는 곳에 그냥 핸드폰 후레쉬가 아니라 진짜 후레쉬를 들고 갑니다. 찾아갈 것을 준비했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에서도 이 사안은 이 법치주의와 사법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명확하게 규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거. 이건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폭도들이 진압한 겁니다. 진입한 겁니다. 이것은 국헌문란에 해당되는데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부 차관에게 묻겠습니다. 김성훈. 네. 김성훈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핸드폰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법제처장이 갔던 안가에 증거들을 다 인멸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게 되면 경호관들을 억압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다시 검사가 반려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 내에 있어서는 안 될 행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담당 검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헌정사상 초유로 우리 법의 최고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서울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침탈당한 것을 규탄하고 또 발본색원하고 또 재발을 막자 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현안질입니다. 따라서 이 폭동을 규탄하고 발본색원하고 재발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런 오늘의 현안 질의의 목적과 다르게 이거를 방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여야가 저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저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부지원 이 폭동 사태를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양비론을 몰거나 심지어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비약해서 말하자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우리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인식하고
그렇게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차장님, 예.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저 질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의원들의 발언에 가이드를 제시하지 마세요. 네? 자, 불가지로 엄정한 회의에 송석준 의원님은 국회법 145조에 의해서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이 되므로 1차 경고합니다. 다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퇴장 내지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법원에서 지금 5차례에 걸쳐서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와 체포영장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의 신청할 때와 체포영장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 또 서부법원에서 또 발부를 할 때와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와 구속영장이 최종적으로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불법하다면 법원에서 이 모든 영장 발부와 적부심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와 이의 신청과 영장 연장과 그 다음에 체포 적부심과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운운하면서 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법원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에 어제 침입한 폭도들과 같은 인식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대행님, 네. 아까 답변을 이상하게 하셨는데요. 법원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요? 아닙니다. 법원의 수사권 인정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현재까지 시점으로 법원의 봤을 영장은 때는 모두 적법했죠? 예, 현재 잠정적인 판단은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법원. 제가 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수처법 2조 4호 라호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를 범했다면, 그리고 그 해당 공직자가 직접 범한 죄라면 그 공수처법에 따라서 수사권이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상 대통령 내란에 대해서 수사 가능합니다. 기소가 가능하니까 수사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네.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5차례에 걸쳐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사권 논란을 운운하는 것은 어제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과 같은 인식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차관님, 네.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기각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PPT 올려주세요. 이거 영장 기각한 거, 영장을 반려했다고 지금 언론에 반려가 뭡니까? 영장 재지휘한 겁니까? 반려가 뭐예요? 영장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영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해야지 왜 반려라고 해요? 언론 보도에 왜 그렇게 썼습니까? 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반려라고 하는 거죠?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성훈 경호차장 지금 무력으로 화기를 들고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저것은 제2의 내란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주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영장 지금 핸드폰도 안 들고 출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영장을 발부를 해야지 되는 거지. 지금 피의자 윤석열 편들어주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이 저렇게 영장을 기각을 하니까 지금 법원에 폭도들이 침입해가지고 김성훈도 영장이 기각되는데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해주는데 우리도 처벌 안 받겠구나. 폭도들의 배후 조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 영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의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그 해당 기준에 담당 따라 판단한 검사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검에서 지휘한 거 아닙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한 거 아니에요. 대검 어디서 지휘했습니까?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이 구체적인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오늘 출석을 해야죠. 법무차관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검사가 해당 검사 법과 기준에 혼자서 저 따라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예요. 대검에서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지휘 안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편들어서 지금 기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에서 지휘했습니까? 이 검사의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대검에서 구체적인 지휘가 있었다라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대검 지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보고하세요. 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 대검 형사부장이 지휘했는지, 대검 형사과에서 어떻게 이 영장 기각하라고 지휘했는지 법무부에서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파괴된 사건이에요. 제2의 내란이고 소요에 해당합니다. 소요라는 것은 뭐냐면 다중이 위력으로 손괴한 경우에는 소요에 해당합니다. 징역 1년 이상이고 벌금 1,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범죄예요. 소요에도 해당하고 특수, 손괴, 공용물 손상 등등 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PPT 올려주세요. 이러한 법원의 폭동 행위에 대해서 서부지법이 저렇게 파괴가 됐어요. 이거 김성훈 영장 기각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에서. 김성훈 영장 기각하니까 이 폭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검찰이 배후 조종자들이에요. 검찰이 봐줬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도 된다. 저지해도 된다. 윤석열을 지키자. 마지막 윤석열에 대한 중성입니까? 윤석열 검찰! 그렇게 하면은 없어집니다. 가루도 안 남을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러한 법원의 폭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 윤상현 의원 아까 말씀드렸죠. 김민전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백골단 저 폭동 행위에 가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회에 백골단을 끌고 오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조비수 의원 저항권 행사라고 했습니다. 저항권 행사가 어떻게 법리적으로 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정한 것입니다. 뒤에 보여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강훈 목사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석동현 변호사 징계해야 됩니다. 대한변협에서 지금 폭동에 대해서 뒤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반드시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배후 조정입니다. 이 법원이 파괴된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권성동도 줘야 되고 윤상현도 줘야 되고 조배수 의원은 예입니까? 얘가 무슨 관계예요? 지금 앞에서 지금 의원을 실명 아니 국민의힘 의원님들 난 참 이상한 게 권성동 얘기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조배숙 얘기하니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요. 이 자리에 있든 없든 그런 말을 했다면 질의의 대상이 돼요. 신상 발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편파적이 아니라 대단히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자꾸 아니 권성동도 실명했어요. 법사위에 있으니까 특혜 받고 싶어서요? 특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권성동, 윤상현 다 얘기했는데 그때는 조용히 하더니 아니 법사위에 있는 사람은 특혜입니까? 그러면 같은 장소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질의하면 안 됩니까? 질의 대상이 안 됩니까? 잘못을 했으면 똑같이 거론할 수 있어요. 자, 의사진행을 계속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면 145조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하거나 퇴장시키겠습니다.